여러분 혹시 나무 그리라고 하면 딱 이렇게 기둥에 동그라미 이렇게 그리시는 분들 계시죠? 아니 솔직히 우리 나 어릴 때 이렇게 그렸잖아요. 저도 그랬는데요. 근데 이게 뭐냐면 나이 먹고 어디 가서 그림 그릴 일이 생겼을 때 아직도 이러고 있으면 좀 민망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미술학원을 끊거나 전문가용 연필 세트 사서 바로 따라 그리고 이런 건 좀 아니죠. 솔직히 귀찮고 시간도 없고 결정적으로 아 나는 재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오늘은 진짜 여러분들 딱 10분만 투자해서 누가 봐도 좀 그리는데 소리 듣는 그럴싸한 나무 그리는 법. 이 나무가 아니라 그럴싸한 나무 그리는 법. 제가 아주 하나하나 떠먹여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림은 재능 있는 사람만 그리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 오늘 영상 끝나면 완전히 잊게 되실 거예요. 진짜로요. 자, 시작합니다. 자, 우선 이렇게 그린 거에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실질적인 실습은 저 뒤에 영상으로 따로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요. 그 전에 요거를 간단하게 하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이 예전에 그렸던 이 나무에서 한 가지만 바꿔도 변신을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 동그라미, 이 선인데요. 나무를 보시면은 이 나무라는 게 엄청나게 많은 나뭇잎이 모여서 이 나무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끝에 부분이 보시면은 이런 나뭇잎들이 엄청나게 이제 많이 모여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나뭇잎들이 여기 있는 거니까 이 느낌을 그냥 선으로 바로 그냥 해결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선을 약간 이런 식으로 찌글찌글하게 이런 식으로 모든 선을 그리시는 거예요. 잎이 튀어나왔다 들어갔다 튀어나왔다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약간 불규칙하게 이런 식으로 그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봤을 때 나무 기둥에 이 동그라미 부분을 한번 이런 식으로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뭔가 찌글찌글하게 있는 것처럼 이 정도만 해도 갑자기 뭔가 유화적인 거에서 조금 더 나무적인 걸로 느낌이 살아나죠. 그리고 이 네모난 나무 부분도 일반적으로 나무들이 이렇게 똑바르게 네모난 기둥을 갖고 있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너무 일자가 아니라 살짝만 뭐 벌려줘도 예를 들어서 약간 나무를 약간 이렇게 밑에 부분이 보통은 넓으니까 밑에 부분을 살짝 벌려주기만 하고 이 위에 나뭇잎을 이런 식으로 아까처럼 조금 더 이건 각진 나무네 이러면서 이렇게만 그려줘도 훨씬 약간 더 나무 같은 요거에서 이쪽으로 바로 진화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선을 쓰실 때 나뭇잎 부분은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뭔가 튀어나왔다 들어갔다 튀어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느낌으로 선을 그린다. 그리고 이 나무 부분도 너무 일자로 선긋기 연습하듯이 힘줘서 이렇게 탁 이렇게 그린다기보다는 일자로 그려야 돼 이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힘이 좀 없이 그리셔도 돼요. 힘을 좀 넣었다가 뺐다가 이런 식으로 그냥 울퉁불퉁하게만 나무를 오히려 그냥 울퉁불퉁하게 그리시면 더 실제 나무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울퉁불퉁하게 나무 대를 그린다. 나뭇잎은 약간 이렇게 울룩불룩 울퉁불퉁하게 되게 불규칙하게 그냥 이렇게 막 선 가는 대로 막 그린다. 이거 두 가지만 해도 나무가 바로 뭔가 나무 같은 느낌으로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우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바로 이제 실습으로 이제 제가 사진을 하나 이제 보여드리면서 그 나무 사진에서 있는 그 나무를 어떤 식으로 따서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생긴 거 저렇게 생긴 거 그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사진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을 토대로 어떻게 나무를 대고 그려서 이 종이로 옮기는지까지 해서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어지니까 또 계속해서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전체적으로 약간의 흐린 눈을 하고 봤을 때는 여기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덩어리가 나뭇잎이고 그 밑으로 이 나무 기둥이 이렇게 쭉 내려온 느낌으로 있는 사진인 거죠. 여기 이 사진에서 이제 나무를 그리긴 할 건데 나무와 함께 같이 그려줄 요소도 한번 찾아보는 것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 나무 네 그루가 묶여있는 나무를 한 덩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바닥이 노란색 나뭇잎으로 쫙 깔렸죠. 그래서 이 바닥을 하나 그려주고 그리고 저 뒤로 여기가 집이 여기도 있고 뭐 여기 사이도 있고 여기도 있고 뭐 이런 건물이 많긴 한데 그 중에 저는 요 집, 요 창고 같은 요 집 모양 특이하죠. 여기만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그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나무를 어떻게 단순화할 건지 그걸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나무들이 사실 끝에 이런 아주 작고 이게 딱 봤을 때는 정말 많은 나뭇잎들이 모여서 이게 덩어리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나뭇잎을 한 개 한 개 생각을 하면 너무 복잡하고 뭐가 되게 많아 보이죠. 근데 그리고 또 이 가지도 중간중간에 어디로 연결됐는지 모르지만 가지들이 뻗어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처음에는 단순하게 이 나무들을 단순화시켜서 그리는 걸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제가 이 사진을 따서 이렇게 그리기는 하는데 실제로 종이에 그려서 실제로 종이에 옮겨 그릴 때는 또 이거랑 똑같이 그리진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 잎들이 약간 이렇게 뭔가 짜글짜글 있다. 약간 이런 느낌. 작은 어떤 많은 것들이 되게 쪼글쪼글 있네. 엄청나게 많이 모여있네. 라는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덩어리가 되어 있는 거구나. 약간 이런 거를 이렇게 보면서 지금 그림을 보면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그걸 이제 알게 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는 나뭇잎이 없긴 하지만 나뭇잎이 뒤에 있죠. 그래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덩어리 나뭇잎을 따라서 한번 이렇게 그려보는 거죠. 여기도 없긴 한데 여기까지 이렇게 나뭇잎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어색하면은 나중에 뭔가 이렇게 딱 잘리잖아요. 이 건물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요런 느낌을 여기다가도 좀 적용을 해줘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왔다가 좀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덮어버리는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이제 나무 대가 이렇게 한 그루, 그 다음에 일자로 딱 이렇게 지금 신기하게 또 이렇게 딱 일자로 뭔가 끊어져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나무는 사실 이렇게 딱 일자로 끊어진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두 번째 나무를 먼저 그려볼게요. 두 번째 나무도 가서 여기 보시면은 약간 이 나뭇잎들 때문에 약간 가려졌죠. 이 나무가.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고 너무 똑같이 그리려고 하진 않으셔도 돼요. 살짝씩 좀 다른 것도 상관이 없고 지금 그리고 다시 종이에 어차피 옮겨서 그릴 거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그려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봐야겠다. 여기 지금 나무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제 마음대로 한 이쯤에서 또 이렇게 나무가 있는 것처럼 할게요. 그리고 그래서 이 나무 그리기가 끝났어요. 스케치가 벌써. 오늘의 주제가 나무를 아주 쉽게 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벌써 지금 사실 어떻게 그릴지가 본이 끝난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 뒤에 집이 있잖아요. 그래서 집을 너무 선이 굵다. 바닥을 그려주고 이렇게 바닥을 해서 여기는 노란색 잎으로 된 칠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집도 지붕은 이렇게 따라서 그려주고 지붕도 살짝 보이니까 또 그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칸막이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데 이 정도 집을 잡아주는 거죠. 이쪽이랑 비슷하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선이
이렇게 있고, 문도 이렇게 가리고 있지만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해주고, 손잡이 그려주고, 여기 지금 무슨 대부분 여기 잔치국수라고 써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여기서 잔치국수를 파셨나봐요. 여기가 이렇게 동그란 특이하게 이렇게 문 같은 게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그대로 이제 종이에 옮기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스케치한 거를 보고 이 전체에서 어느 정도 나무가 차지하는지를 먼저 이제 스케치로 연필로 살짝 자리만 잡아볼게요. 나무가 아까 보면은 거의 이만큼 나뭇잎이 이렇게 차지를 했고, 그 다음에 바닥을 저는 좀 이 정도로 해줄게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잡고, 그다음 여기 옆에 집도 지붕이 삼각형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스케치를 이렇게 이 정도 약간 윤곽선 덩어리에다가 윤곽선 정도만 잡아놓고 이제 이 위에 펜으로 그려줄 건데요. 아까 다시 한번 볼까요? 아까 선을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잎을 이렇게 잎 끝이 뭔가 이렇게 잎을 하나하나 그리는 게 아니라 약간 째글째글 뭐가 되게 짜글짜글 많이 들어있다, 많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겉에 윤곽선만 이런 식으로 해서 따라서 그려볼게요. 이렇게 너무 하실 때 좀 이렇게 막 뭐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이런 거에 너무 구애받지 않고 그냥 하시면 돼요. 왜냐면 나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다 다르게 생겼고 그냥 자연물이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대로 사실 나무를 가지치기 해서 모양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무가 어떤 정형화 돼가지고 꼭 이렇게 막 그려야 된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싶으신 대로 그냥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벌써 나뭇잎 끝났고, 근데 이게 처음에 아니 왜 저렇게 나무가 나무가 네 그루인데 너무 네 그루 같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좀 뭔가 그거를 한 그루 한 그루 그리고 싶으시면 그렇게 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얘를 그냥 아예 세 개를 빼버리고 그냥 나무 대를 하나만 그리고 얘가 한 그루인 것처럼 그리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 사진이 이렇다고 해서 꼭 이렇게 사진과 똑같이 그릴 필요는 없거든요. 얘네 네 개를 집을 아예 그리지 않고 나무가 하나 둘 셋 네 개 나무 대를 그리고 이 나뭇잎, 그러니까 이 나무를 이렇게 좀 이렇게 구분 지어서 이렇게 네 개로 나눠서 스케치를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진과 똑같이 그리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사진에 있는 이 요소를 가지고 내가 이 나무와 이 집과 이 바닥과 예를 들어서 이 주변 여기 사진에 있는 어떤 소스를 갖고 내가 이 종이에다가 어떻게 구상을 할 건지 그거를 자기 맘대로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나무를 그리는 방법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지만, 이게 조금 더 익숙해져서 그림 그리는 게 익숙해지시면은 나중에는 나무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4개를 그리던 3개를 그리던 이 느낌만 그대로 따와서 그리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똑같이 이렇게 한번 이런 식으로 대고 그리고 연습을 많이 하시다 보면은
재미가 생기실 거예요. 오늘은 이거 3개도 그려보고 하나도 그려보고, 아니면 오늘은 단풍나무지만 내일은 소나무를 그려본다거나, 그 다음날은 나뭇잎이 별로 없는 뭐 나무를 그려본다거나, 아니면 플라타나스 나무처럼 나뭇잎이 아주 큰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런 나무를 그려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사진을 구해가지고 그 사진을 보면서 많이 보면서 연습하시면은 진짜 그 그리는 기록만 보셔도 나중에는 그린 기록을 그러니까 한 장 한 장 이렇게 그리다 보시면은 그거를 보는 아마 뿌듯함도 있으실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선 나무 대를 이제 그려볼게요. 나무가 내려오다가 또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는 뚱뚱한 나무라고 볼게요. 얘가 조금 더 가까이 있으니까 좀 곱고, 얘도 얘는 좀 길쭉 얇은 그런 얇아 보이는 나무라고 보고, 여기 나뭇가지도 이렇게 하나 정도는 그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닥을 지금 보니까 약간 이렇게 평이 안 맞아 보여서, 그러고 보니 이게 잎이 있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쪼글쪼글한 그런 느낌이면 더 좋았을 텐데, 살짝 넣을게요. 그냥 집 지붕을 그려주고, 그 다음에 네모난 벽, 그 다음에 밑에 좀 허전해서 저는 줄무늬를 좀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스케치를 완성을 했고요. 이 연필을 살짝 이제 지우개로 지워 볼게요. 자, 아까 사진을 한번 보시면 아주 간단해요. 노란색, 나무색, 그 다음에 여기도 노란색이죠. 그리고 여기는 지붕을 까만색으로 해주고, 여기는 저는 좀 사람마다 각자 취향인데 약간 노란색에 여기 하늘색 계열을 한번 넣으면 어떨까. 문이랑 여기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흰색으로 남겨두는 걸로 그렇게 한번 칠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쪽 부분이 좀 이렇게 좀 직선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얇은 뾰족하면, 이게 마카가 한쪽은 뾰족하고, 열어볼게요. 한쪽은 이렇게 넓적하거든요. 사실 이렇게 넓적한 쪽으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쪽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넓은 쪽으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거는 이제 각자마다 이게 편하신 분들이 있고, 약간 또 요게 편하신 분들이 있고, 세밀한 부분, 얇은 부분은 이렇게 좀 작은 걸로 하면 좋으니까 이걸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 마카펜의 특징이 한번 칠한 곳을 그 위에다 덧칠을 하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한번 칠하면은 이게 약간 마르면서 색이 밝게 좀 날아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위에다가 얘를 또 칠하면 좀 진해져요. 그러니까 왜 수채화도 그렇고 중복돼가지고
겹쳐 칠하면 진해지는 거 있잖아요. 근데 얘도 한번 칠하고 그 위에 또 칠하면은 똑같은 색으로 칠했을 때 좀 진해지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그리고 그게 근데 이제 장점일 수도 있는데 단점이 되기도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걸 지금 이 넓은 쪽으로 이제 칠할 건데, 이렇게 칠하고 나서 여기 또 이렇게 칠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자국이 남거든요. 한번 칠한 곳에 또 칠하면은 자국이 남다 보니까 사실 깨끗하게 이제 매끈하게 칠하고 싶을 때는 이 좀 얼룩이 생길 수가 있는 건데, 오늘은 사실 이 나무가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 나뭇잎으로 이루어진 나무잖아요. 그렇다 보니 나뭇잎 덩어리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얼룩이 많이 얼룩얼룩이 지는 게 좀 더 나뭇잎이 모여있는 느낌을 줄 수 있어서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한번 제가 칠해 볼게요. 근데 이게 좀 근데 이게 좀 잉크가 별로 없는 것 안돼. 제발 나와라. 이쪽이 좀 더 잘 나오는 것 같으니까 이쪽으로. 이쪽은 잘 안 나오나? 잘 안 나오네요, 이쪽이. 일단 다행히 이쪽이라도 나오면 다행이니까. 이렇게 해서 마카가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근데 마카가 별로 없다 보니까 지금 다른 걸로 위에 덧칠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전체적으로 한 번씩은 좀 칠해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칠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엄청나게 많은 나뭇잎이 모여있는 나무잖아요. 그래서 사실 단순화 시키는 형태를 워낙 단순화를 시켰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칠을 약간은 이렇게 좀 재미를, 아니면은 좀 뭔가 형태를 많이 단순화 시킨 것만큼 안에 요소를 조금 뭔가 있는 것처럼, 구성이 되어 있는 것처럼 칠을 해주면 좋죠. 근데 이것도 개인적인 취향이긴 해요. 어떤 분들은 이것도 아예 그냥 싹 깨끗하게 칠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거는 이제 각자 취향이니까. 저도 원래 깔끔한 걸 좀 좋아하길 때도 있긴 한데, 이 그림에서는 이렇게 약간 얼룩덜룩하게 그리는 게 더 마음에 들어서, 얼룩덜룩 그리는 게 더 좋아서 이렇게 그냥 그리는 걸로 할게요. 이 마카를 최대한 짜내서 쓰고 있습니다. 여기만 잘 나왔어. 우선 여기까지만 칠하고 다른 노란색으로 나오는 걸로 한번 덮어볼게요. 노란색이 없어서 형광펜을 가져왔어요. 좀 더 칠해보려고. 조금 더 진한 노란색을 칠하려고 했었는데 본의 아니게 좀 이런 식으로 하게 됐네요. 지금 노란색이 없는 관계로
나무도 어떻게 보면 자세히 보면은 많은 나무 껍데기들이 갈라져서 엄청나게 많은 조각들이 붙어있는 느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담 없이 깨끗하게 칠해지는 거에 신경 쓰지 말고 조금 더 데리죠.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얼룩이지게 그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얼룩이지게 이렇게 반복해서 그리는 것도 좋은 느낌이 날 것 같아요. 짧게 선을 그리면서 채우니까 조금 더 뭔가 일부러 울퉁불퉁하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닌데 그렇게 된 것처럼. 왜냐면 나무 껍데기 보시면은 맨들맨들하지가 않고 약간 이렇게 울퉁불퉁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오히려 이렇게 짧게 칠하면은 그런 느낌을 자연스럽게 알아서 내지게 되는 좋은 효과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나무, 이게 너무 이쪽에 하니까 이 위로 살짝 한 번씩 더 칠해줘도 더 진해지니까 얼룩이 지면서 뭔가 더 나무 껍데기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집만 그리면 됩니다. 이제 그만 그릴까요, 그냥? 이것도 괜찮은데? 굳이 집을 칠해야 되나 싶네요, 지금 보니까. 그냥 검은색으로만 칠하고 말까? 괜찮은데? 멀리 있는 게 약간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어디 보자. 회색, 그레이, 블루그레이. 이 정도로 해서 정도. 그냥 같은 색으로 되겠는데? 한 번 더 칠하면 이렇게 진해져서 다른 게 아니고 그냥 하나로 이렇게 두 가지 색을 낼 수가 있어요. 블루그레이.
오늘 영상이 어떠셨나요? 오늘 나무 그리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진 하나를 놓든 풍경을 봤든 거기서 원하는 소스, 나무면 나무, 꽃이면 꽃 이렇게 해가지고 내 종이 안에, 그래서 이게 틀이 있는 게 좋거든요. 어떤 딱 정해진 이 종이 안에 어디에 얼마나 몇 개를 넣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리시면 나중에 점점점 그림이 훨씬 좋아지시거든요. 근데 우선 거기까지는 당장은 힘드니까 우선은 아까처럼 이런 사진을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많이 찾으실 수 있거든요. 이런 사진을 찾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사진을 찾아서 그 위에 직접 프린트를 해가지고, 사진을 프린트해서 그 위에 직접 펜으로 그리셔도 되고, 아니면은 민홍지 아시죠? 기름종이, 옛날 기름종이라고 했던 트레이싱지라고 하죠. 민홍지. 트레이싱지를 놓고 그 위에 이렇게 그리면서 한번 형태를 손으로 익혀 보시는 그런 연습을 하시면은 익혀보시면 엄청 좋아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보시고, 이거를 또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한번 여기서 한번 그렸으면 이거를 옆에다 놓고 종이에다가 옮겨서 한번 또 그리고 그 다음에 색깔까지 한번 칠해보면 더 재밌겠죠. 색깔도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너무 많은 색이 들어가는 걸 쓰지 마시고, 이런 무채색, 검은색과 흰색, 회색으로 이루어진 이런 무채색과 칼라 하나 정도, 여기는 지금 나무까지 있으니까 2개가 들어간 건데, 그런 식으로 색깔을 처음에는 한 가지 좋아하는 색깔로 해가지고, 사실 이 나무가 꼭 노란색이라는 법은 없잖아요. 사진이 노랗다고 해서 노랄 필요는 없어요. 사실 얘가 빨강색 단풍이 들었으면 빨강색으로 그리셔도 되고, 뭐 단풍 색깔이 주황색도 있고 정말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색깔을 먼저 좋아하는 색깔로 한번 계속 칠을 해보시면은 나중에 거기다가 좋아하는 색깔이 한 가지 더 얹고 한 가지 더 얹고 그거와 어울리는 색깔 하나 더 찾고 이런 재미도 있으시니까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그림을 한번 옮겨서 그려보시고 그거에다가 색깔을 많이 말고 이 무채색과 칼라 한두 가지 정도 그걸로 해가지고 한번 끝까지 이렇게 한 장씩 그려보는 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게 지금 워터컬러 수채화지 300g짜리 종인데요. 이게 이걸 하나 사가지고 보시면 저 같은 경우 이렇게 하나씩 그려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면서 이게 이제 하나씩 쌓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림의 어떤 변천사가 이제 바로 다 한 번에 보이는 건데, 이렇게 작은 그림 한번 그려보고 싶을 때는 여기다가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다 보면은 나중에 이게 다 한 권이 채워지면은 그때 가서 보면 참 뿌듯하지 않을까. 그리고 처음에 그렸던 그림과 나중에 그림이 많이 달라져 있는 거를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해봤고요. 사실 할 얘기가 더 많은데 한 번에 너무 많은 얘기를 하다 보면 더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사진 위에 그림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한번 옮겨서 색칠하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이렇게 나무를 어렵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화시켜서 나무처럼만 뭐뭐처럼만 보이면 된다. 그림은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라 뭐뭐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면서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또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